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나를 소개하는 3가지 키워드예요. 나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3가지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 혹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웹 디자이너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첫 아이를 낳기 10일 전까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가정주부로서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아이가 지금 6살인데요. 총 8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고요. 최근 올해 2020년부터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또 2020년부터는 엄마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희의 3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블로그고요. 두 번째는 독서 모임, 세 번째는 엄마 강사. 여기서 세부 제목이 있어요. 블로그는 나는 나의 시작이라고 정의를 했고 아기 엄마가 된 후 나를 채웠던 8년. 그리고 두 번째 독서 모임. 나의 가능성은 내가 믿어주고 책을 읽어보니까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따라쟁이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박형근 코치님 따라쟁이가 엄청 많은데요. 저도 따라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박형근 코치님도 책으로서 많이 발전을 했고 저도 그 박형근 코치님이 알려주신 책 때문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엄마 강사인데요. 엄마 강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맨 아랫줄, 가장 평범한 사람이 특별해지기까지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준비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블로그를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의 첫 글은 2009년 2월 9일이었어요. 이때는 특별한 글은 아니고요. 저의 평범한 일상글을 적는 수준의 첫 글이었어요. 근데 이 첫 글이 저에겐 소중해요. 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 제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코치님이 블로그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때 블로그에 썼던 글은 총 2052개의 글인데요. 그동안 참 많은 글이 써였다가 많은 글이 삭제가 됐고 현재 남아있는 글은 2000여 개 정도의 글이에요. 근데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일기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웃이 늘어나고 또 하다 보니까 정보가 생기고 또 하다 보니까 공짜 물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짜 많이 좋아하면 안 되지만 블로그 체험단을 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체험단부터 좀 큰 게 됐어요. 제가 그 두 번째 체험단 결혼 액자처럼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에 재미를 붙여갈 때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임신했을 때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일기를 적은 거예요. 임신을 했던 당시의 느낌을 적은 거예요. 설마 우리가 제가 이 PPT 만들면서 그 당시에 적었던 감정을 다시 돌이켜봤더니 느낌이 참 묘하더라고요. 일기장이 굳이 내가 손으로 적은 일기장이 아니어도 컴퓨터로 적었지만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체험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책을 받아서 리뷰를 썼을 때 업체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키워드를 제목에 적어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본문글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 방법을 알아갔던 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오랫동안 일기처럼 적고 물건 주니까 체험단 쓰고 책 주니까 리뷰 쓰고 먹을 거 주니까 먹고 저는 그렇게 그냥 오랜 시간 했었어요. 블로그를.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을 되고 투데이 우리가 클릭했던 그 숫자라고 하죠. 이게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궁금했던 다른 분들도 궁금할 거야 했던 부분 바로 신생아 코딱지 빼주기인데요. 근데 이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정보성 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클릭률이 터져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정보성을 포스팅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또 깨달은 거예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홍보용 키워드보다는 정보성. 근데 이 정보성 키워드라는 거는 좀 키워드가 길어요. 100일 준비, 100일 가랜드 완성. 아래는 음식점이라서 그냥 음식점을 제가 왜 넣었냐면 음식점이 돈이 돼요.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음식점 체험단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음식점 체험단이 돈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음식점 사장님께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저 같은 블로거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암암리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16개월 아기 키우면서 간식 만들고 감자 샐러드 만들었는데 거의 9,000명 넘는 분들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점점점 재미를 들였고 저는 근데 육아하는 아이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로 이제 내가 내 블로그 노출 잘 되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소개할 때 저는 웹 디자이너라고 했잖아요. 웹 디자이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마침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 언니 셀프 식권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셀프 식권을 나중에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언니가 고마워했고 그리고 또 남편의 사촌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청첩장 만들어줄게. 저는 웹 디자이너였지만 인쇄물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인쇄물로 이제 판매를 넓혀갔어요. 블로그 노출이 잘 되니까 블로그 수익화가 저절로 된 거죠. 하나 만들 때마다 20분도 안 걸리는데 10,000원씩 남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돌잔치를 준비했고요. 이때 돌잔치 테이블을 또 만들어요. 판매 목적이 아니었는데 너무 제가 봐도 예뻐가지고 한번 올려봤어요. 댓글이 300개, 400개가 올렸어요. 처음엔 무료로 해드리고 나중에 유료화 시켜서 이걸 또 수익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돌잔치 안내문에 이어서 돌잔치 답례품, 감사택.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돌잔치를 엄청 많이 신경 쓰거든요. 사실은 결혼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시간 투자한다는 게 바로 돌잔치인데요. 답례품, 감사택도 만들어서 포장법과 함께 공유를 했더니 답례품, 감사택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 저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변 분들 혹은 제가 필요한 거 명함이라든지 작은 스티커 이런 거 제작해드리고 또 제가 이제 제작해드리고 재미를 붙여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수익화를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명함 같은 경우는 왼쪽에 미네마켓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아동복을 판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동복을 판매하려면 사람들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되게 허술하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함부터 만들었어요. 이 아동복 판매를 하려고 한 생각은 제가 집에서 프리마켓을 열었었거든요. 사람들을 제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해서. 근데 프리마켓 하루 수입이 30만 원이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 수입이 30만 원. 이거 매일이면 얼마야? 그때 욕심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네마켓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옷가게는 계절과 재고와 여러 가지 문제로 잠시 뒤로 미루고 있어요. 아동복은 언젠가 꼭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른쪽 땡큐라고 적혀있는 스티커. 이런 스티커는 제가 지인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때나 혹은 뭐 아이들 선생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적을 때나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제가 만든 스티커인데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 스티커가 아주 유용하게 쓰였어요. 지금까지 체험단도 하고 리뷰도 적고 돈 많이 만든 블로그가 있는데 갑자기 입술 온도가 뭐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앞서 돈이 된 블로그는 그 이후에 더 큰 돈을 만들어 줬는데 그 더 큰 돈을 제가 좀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 블로그에서 해선 안 될 거, 건바이 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바이 건으로 한 30분만 일하면 25만 원 혹은 뭐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건별로 받는 거를 건바이 건이라고 해요. 사진과 글을 다 받고 그 글을 사진과 내 블로그에 올리는 거. 사진과 글을 받고 내 블로그에 올리면 거기 업체에서 준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되면 5위 안에 뜨면 그 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음식점이 돈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받은 돈이 25만 원인데 제가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반년 동안 활동을 하고 2천만 원 이렇게 벌고 블로그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저품질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그 블로그 버려야겠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나 블로그 잘하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서 입술 온도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 입술 온도는 마침 입술 온도를 시작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원할까? 집콕놀이 어때? 저는 육아맘이니까 육아맘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와 물감을 통해서 집에서 큰 재료 없이 놀아주는 방법을 열심히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알아줘서 네이버가 상위 노출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올려서 또 아이들 놀이하는 거를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놀이하는 블로거들 이웃이 많이 생겼고 지금 현재는 놀이는 잠깐 멈추고 자기 개발에 빠져 있어서 열심히 또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 이제 진지하게 한번 가볼게요. 독서 모임 여기서 나의 가능성은 내가 믿어주기 라는 타이틀을 쓴 이유는 독서 모임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영할 수도 있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책으로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기회.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따라하면 그 작가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목을 정했고요. 제가 처음에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독서 모임을 운영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처음 책을 접한 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가정주부잖아요. 저는 어떤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예요. 그러면 가정주부가 가정 일을 잘해야 되니까 어느 날 주위를 돌아보니 집이 엉망인 걸 보고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카페에 가입하고 추천책을 빌려보다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 드립니다 라는 책을 접하게 돼요. 이거는 그 동안에 읽었던 미니멀 라이프 책이랑 전혀 달랐어요. 그동안에 읽었던 책은 이렇게 물건 정리하고 저거 다 버리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 드립니다 책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집이 엉망이 되었다 라는 내용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치유하니까 집이 깨끗해지더라. 그래서 그 인생도 달라졌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이 정말 재밌네 라고 책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때부터 동아구연 지도사 그리고 하브르타 독서 코칭 지도사를 들어요. 수업을 들어요. 마침 동네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북부 여성 가족원이라고 여성을 위한 그런 회사가 있는데 동아구연 지도사는 혹시 왼쪽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데리고 다니면서 동아구연 지도사를 배웠어요. 아이에게 책을 열심히 읽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은 하브르타 독서 코칭 지도사인데요. 왼쪽 맨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전데요. 하브르타가
저는 책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시작하고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하브루타를 알아보고 수강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잘 만난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많은 것을 알려주고 본인이 알고 계신 걸 모두 다 풀어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지금까지 그 선생님과 연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책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던 사람이 변했어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모자이크 처리, 흐림 처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브루타 독서 코칭 지도사 과정만 세 학기를 수강했어요. 세 학기면은 거의 반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3학기를 수강을 했고 그러면 책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생각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마침 독서 모임 하지 않을래? 하실 사람은 신청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독서 모임 참여하고 계시거나 운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독서 모임은 제가 채팅창이 안 보이는구나. 질문을 아까 제가 지금 채팅창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해서 이제 봤어요. 이따가 끝나고 조금 빨리 끝내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독서 모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 오늘도 제가 독서 모임 운영하시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와주셔서 응원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서 모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던 사람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브루타 독서 코칭 지도자 선생님이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해주면 끝나자마자 아는 지인에게 가서 다시 또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날 오전에 독서 모임을 다녀왔다면 오후에 지인을 만나서 똑같은 책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좀 그게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성장할 수 있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지인과 일로 시작하면서 독서 모임을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운영자로 변신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책이 너무 재밌고 제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기도 했겠죠. 그래서 박경국 코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일로 시작하라. 너무 좋아요, 이 말. 저도 처음에는 나는 못해.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가정주부야. 애기 엄마야. 그랬는데 제가 어느덧 독서 모임을 일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용기를 냈어요. 이제 모르는 사람과 일로 시작해볼까?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일이 아닌 모르는 사람의 일. 어떠세요?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의 첫 시작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독서 모임을 하기 전날 미리 현장 답사를 가서 어느 자리가 좋을까? 혹은 사장님께 여쭤봐서 독서 모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자리 사용해도 될까요? 한참 앉아있다 왔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첫 독서 모임 했고 이렇게 박경구 침님 책도 소개하고 첫 독서 모임 책은 하루 한 번 목표를 말하는 습관이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두 번째 책은 제가 독서 모임을 참여하면서 가장 좀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나에게 맞지 않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일로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원하는 책 혹시 있으세요? 제가 독서 모임 선정 도서를 선정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릴게요. 했더니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본격적이 잘 되더라고요. 책에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본격적이 잘 나오는 책이었고 내용은 앞에 다 모여있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오프라인에서만 했고 오프라인만 직접 만나서 눈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어느덧 줌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좀 부끄러워. 난 창피해. 이렇게 하고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모르는 척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용기를 냈죠. 이번에는 아는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나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 하는데 우리 같이 할까요? 해서 지인분들과 했어요. 처음에는 4명, 5명,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계속 꾸준히 회원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단체 사진 찍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뿌듯해요. 줌에서 하는 자기계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모두에게 본인 컨텐츠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1로 시작하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은 나에게 주어진 1시간. 1시간 안에 이 책을 다 풀어야 돼요. 제가 진행하는 독서 모임은 그동안 제가 참여했던 독서 모임과 좀 다르게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독서 모임, 나만의 독서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엄청 열심히 봤어요. 인덱스 사용하고 책 안에 메모를 엄청 했어요. 제가 생각한 독서 모임의 스타일은 처음에 밑줄, 긋고 색연필, 그리고 내 생각 적기. 책을 읽으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메모를 할 생각을 못해서 그 생각을 금방 잊어버려요. 책을 깨끗이 보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독서 모임의 연습은, 독서의 연습은 내 생각을 적는 연습부터 하면 되고, 두 번째,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똑같아요. 책에 있는 문장을 나에게 빗대어 새로운 문장으로 완성하기. 화면이 시원하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이게 첫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결국 돈은 빚으로 생겨난다. 그런데 이 문장을 저는 결국 지식은 독서를 통해 생겨난다. 이렇게 바꿔갔어요. 이런 연습 되게 재밌거든요. 번뜩번뜩 생각나시면은 펜 하나 들고 꼭 메모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동화구연지도사, 동화구연도 배웠고 하브루타도 배웠잖아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하브루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독서 모임 할 때 들어주시는 분께 하브루타 이야기도 한참 했어요. 이렇게 책을 보면서 내가 배운 것을 또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달았고요. 책을 보면서 또 질문이 잘 만들어져요. 갑자기 만들어져요. 요거는 책을 많이 봐서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고 책을 보면서 문장을 읽었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질문 만들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이렇게 질문 만들기가 되고요. 이때 이게 부의 인문학 책에서 만든 질문이에요. 여기서 여기 윤희진 코치님이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걸 보고서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독서 모임 운영하는 자질이 충분합니다. 질문 정말 잘 만드셨네요. 하는 그 칭찬에 제가 정말 큰 힘이 됐는데 질문 1. 내가 가진 전략은 자신감, 오지랖, 도전, 용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질문 2.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 콘텐츠는 무엇일까? 글쎄 이건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그냥 그 당시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질문 3. 내가 할 수 있는 강점은 어떤 일들일까? 블로그 강의, 독서 모임, 책 읽기 모임, 습관 만들기 모임, 글쓰기 모임, 고민 들어주기. 그동안 머릿속에 있던 거를 이제야 종이에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 4. 역시 나는 생각만 열심히. 이렇게 질문을 점점 나를 위한 질문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이 질문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질문을 바로 종이에 적거나 텍스트로 정리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생각난 거는 바로바로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찾기. 본계적 독서를 하는데요. 김일 대표님 독서 모임에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생존 독서라고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본계적을 했지만 깊이 있는 본계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메모가 정신없이 막 적어졌죠. 이 메모가 제가 적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정신없이 쏟아져서 적는 속도를 이겨내지 못해서 흘려 적은 거예요. 생각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쏟아져서 책 읽는 게 점점점 재밌어졌어요. 근데 이런 재미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나의 독서법을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책을 가장 열심히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글씨 예쁘세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 지금은 글씨가 엉망인 화면이네요. 책을 가장 열심히 보는 사람은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운영자예요. 그리고 운영자는 왜 책을 열심히 봐야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 하나에 대한 내용을 PPT로 열심히 정리를 해서 PPT를 보여주면서 책 이야기를 서로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 한 권 혹은 관련된 책 두세 권까지 더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 안에서 연관되는 책이 2개, 3개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보는 사람은 독서 모임 운영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고개 많이 끄덕여 주시는데, 책을 나 너무 재밌어, 나 책 진짜 맨날 많이 봐 하는 분들은 독서 모임을 꼭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난 아직 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책을 더 깊이 읽고 싶어. 그런데 책을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분들도 그래도 독서 모임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완벽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 완벽해지더라고요. 저도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점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본격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찾기.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적용이라고 동그라미 치고, 강의 자료 만드는 걸 두려워 말고 바로 준비하자. 강의 공지부터 띄워라. 항상 공지부터 띄워라, 뭐 깃발부터 꽂아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공지부터 해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맞아, 강의 준비부터 하는 게 맞겠다. 강의 준비를 먼저 해야 제가 그 강의를 강의 때 쓸 PPT라도 만들죠. 공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번 PPT 준비하면서도 제가 새로운 강의를 공지하게 됐는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엄마 강사예요. 저는 처음 소개할 때 가정주부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고요. 엄마 강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엄마라는 직업은 항상 떼어놓을 수는 없는 직업이죠. 엄마로서 집안일도 돌봐야 하고, 힘든 아빠를 도와서 엄마의 또 바깥일을 도와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래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채팅창이 2개 다요. PPT 배우고 싶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리니지님은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제 봤어요. 좋아하는 일 둘 다요. 정답은 둘 다요. 둘 다 잘하면 너무 좋겠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좋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잘하는 일이 좋아하게 됐고, 좋아하는 일이 잘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두 가지가 같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각자 생각하는 답이 둘 다요, 좋아하는 일이요, 잘하는 일이요, 각자 생각하는 답이 다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가장 평범한 사람도 특별해질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작년부터 참여하게 된 마을 공동체 사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제목이 놀자 마을학교, 부제목으로 놀면서 크는 아이. 이렇게 지금 작년부터 2년 동안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뒷 배경이 저희 동네 배경인데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동네예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면 아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대전 유성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요. 전래놀이를 해요, 아이들과. 요즘 코로나 때도 많이 모이지 못해서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했는데 잠깐 주춤할 때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전래놀이 선생님에게 전래놀이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위 사진이 비석치기, 아래는 제기를 직접 만들어서 보자기로 튕기기. 세 번째는 고무줄 놀이예요. 추억의 놀이 많이 보이시죠? 요거는 아이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라서 쉬운 전래놀이로 택했는데요. 전래놀이를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모여서 동네 아이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혹은 내 아이와 같이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노는 분위기를 이 동네 분들께서 보셨나 봐요. 저희 동네에는 복지관이 있어요. 송강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복지관에서 전래놀이를 방과 후 시간에 해주세요 라고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래놀이 메인 강사로 나갔던 사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에요. 2시간 동안 진행된 전래놀이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전래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저희 어른이 더 신나했던 그 순간의 사진들인데요. 아이들 고무줄 놀이도 하고요. 비석치기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위바위보도 하면서 고무줄을 엮어서 온몸을 활동하는 이렇게 저희 활동이랑 운영 방법이랑 기타 등등 운영진들이 다 정해서 그날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표시 어떤 게 재밌었어요. 오늘은 재밌던 하루였어요. 뭐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전 이 사진만 보면 정말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날 메인 강사로 나가서 엄청 떨렸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엄청 떨렸는데 복지관에서 좋은 평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고스란히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총 4회차. 이것도 저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경험이라고 아예 밑에 흡연 예방 교육이 있잖아요. 갑자기 왜 흡연 예방 교육? 그런데 저는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알려주고 하는 것을 원래 좋아했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웹 디자이너로 활동을 할 때도 포토샵을 배우고 싶은 분들 모아서 시간당 얼마 받고 그때 돈 받고 포토샵 알려드리고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제가 운전도 하는데 주변에 아기 엄마들이 초보 운전사들이 많아요. 막 운전도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또 많이 그런 열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흡연 예방 교육은 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흡연 예방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나의 경험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내가 이거를 해도 되는, 나에게 이 경험이 필요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봤더니, 나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나서는 거 좋아해. 그러면 그 대상자를 굳이 어른에게만 둬도 될까? 나는 아이들도 될 수 있지. 그리고 아이들 나 좋아해. 나는 아이들 엄마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호기심에 시작한 흡연 예방 교육인데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 나선 거라 왼쪽 사진은 경청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전문 강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대충 보시고 따라하세요. 이렇게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저의 방식대로 준비를 하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님과의 스타일이 다르게 저는 저대로 저만의 방식대로 진행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정말 너무 재밌다고 대답도 손 번쩍 들고 이렇게 쳐요 이렇게 들고 대답도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가 보다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오른쪽 아이들 사진 중에서 앞에 남자아이들 무리가 있고 그 뒤쪽 여자아이 무리 지나서 맨 끝에 작은 동그라미 있죠. 그 작은 동그라미가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흡연에 대해서 나의 생각 적기라는 설문 앞에서 봤던 이게 이런 설문지를 적는 내용이었는데 적으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했던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 앞에 있는 무리가 저 뒤에 있는 아이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를 제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번뜩 생각이 들었죠.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저 아이를 지목하면서 퍼포먼스 이벤트를 해야 될 아이를 지목하면서 특권을 주겠다. 퍼포먼스 시키고 싶은 아이를 친구의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용기를 내서 앞에 있는 남자, 검정색 옷 입은 남자, 이 학생이 제일 힘이 셌거든요. 그 반에서. 눈이 보여요. 근데 용기를 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제가 엄청 환호를 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또 그런 경험도 또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블로그 강의를 했고요. 당시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어요. 앞서 제가 전래놀이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비로 음식을 먹고 간식도 먹고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동네에는 그 사업비를 주고 마을 주민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있으면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전래놀이를 참여하면서 이런 사업비가 있다고?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을 했더니 8년 동안 한 블로그를 제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나를 찾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1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따게 됐는데 사업 신청서를 써서 당당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내 돈 들이지 않고 무료로 우리 아이 키우는 육아맘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어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은데 크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다음 달 11월 달에 끝나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진행했던 타겟이 엄마였어요. 저와 같은 엄마. 저와 같은 엄마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부르지 이름이 불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타겟이 제가 육아맘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엔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기도 했어요. 아이와 엄마는 뗄 수 없죠. 30일 동안 제가 나를 찾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1번 주제, 닉네임, 첫 글쓰기, 사진 찍기, 세부 설정, 제목 찍기, 키워드, 태그 설정 이렇게 7주차 과정으로 하고요. 나머지 과정은 개인 피드백을 해주는 포스팅 피드백을 직접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마감이 됐는데 끝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마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프라인으로만 만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코치님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고 피드백도 같이 해주는 거. 코치님도 항상 3P 바인더 이번에 주말에 10일날 3P 바인더 이번 토요일날 3P 바인더 강의를 하시는데요. 바인더가 끝나면 오프 채팅방에서 한 달 동안 관리를 해주세요. 그런 거를 직접 저도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참여해주신 회원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참여해준 회원분들이 글을 써주시면 피드백 해드리고, 그리고 그 피드백이 싫다, 나는 글 열심히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또 글쓰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봐드리고 피드백 같이 해드리고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발행을 해주세요. 전 오늘 이거 보고서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키워드 노출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물이 잘 나와요. 한 개의 제목에 키워드 3개를 동시에 노출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게 3개 키워드가 모두 1등. 이거 제가 다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상위 노출이 잘 된다. 그리고 이 어려운 키워드도 6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뿌듯했던 건데, 지금까지 그래서 저를 소개하는 키워드가 블로그, 독서 모임, 엄마 강사, 이렇게 3가지 키워드인데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은 거울나비인데요. 책을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보면서 나의 거울로 내 마음을 적고 나의 생각,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그런 의미에서 거울나비라고 지정을 했어요. 10월 달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좀 육아맘들이 많아서 자기계발책을 약간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어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3개월째 진행하고 있고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사색이 자본이다 라는 책으로 10월 달 2가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독서 모임 참여는 기수별로 끊고요. 한 달에 2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또 뒤에서 제가 일단 깃발부터 꽂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일단 깃발부터 꽂자. 강의 공지부터 해라. 라고 얘기한 게, 실천을 한 게 저 오늘 실천했어요. 나 웹디자이너인데 뭘 알려주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포토샵에서는 나만의 감성 글쓰기, 내 사진에 내가 좋아하는 문구 직접 넣어보기. 요즘에는 글그램 어플이 잘 나왔지만 글그램 어플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아쉬워요. 글씨 폰트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가독성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포토샵 하시고 싶은 분 있을 거야. 배우고 싶은 사람 있을 거야 생각해서 포토샵 강의를 10월 20일 먼저 오후 2시 먼저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뭐 스티커나 돌잔치, 답례품택, 어떤 그 명함, 그래서 인쇄물은 일러스트로 하는데 항상 업체에 맡겨서 많은 돈 주고 일러스트를 업체 디자인 비용까지 주면서 만드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함 만드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명함 만들기 주제도 넣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PPT 예쁘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 기분 너무 좋은데요. PPT 강의도 원래는 이거는 제가 잘한다, 나 좀 PPT 좀 해,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좀 눈이 편안하고 예쁘게 보이게는 할 수 있어 라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정도만 알려주면 되겠다. 이게 많은 분들이 눈에 봐서 예쁘면 그럼
이 정보를 드리면 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포토샵, 일러스트, PPT 강의 이렇게 묶어봤고요. 이렇게 각자 2만 원인데 오늘 제 강의 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50% 할인 적용을 해드렸어요. 3만 원에 각자 3만 원에 들을 수 있는, 요거는 오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강의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제가 할인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간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리스트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마칠 건데요. 저의 오픈 채팅방, 거울나비 2기 독서 모임 신청 링크, 저의 블로그, 저의 채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제가 메신저 방에 다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아까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렸는데요. 웃어주시고 호응해주시고 고개 끄덕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고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어떡해. 목소리 좋으시다고 또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댓글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끝내고 질문 있으면은 제가 블로그 주소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요. 정지윤 선생님께서 자꾸 쪽지 오는데 건바이 건은 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했어요. 이 건바이 건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될 수는 있어요. 저품질이 어떤 의미냐면 건바이 건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 노출이 되는 그 상위 노출 1위에서 5위까지가 상위 노출이라고 기준을 잡거든요. 정지윤이라고 검색해도 내 블로그가 5위 안에 뜨는데 건바이 건을 하잖아요. 그럼 정지윤이라는 내 이름이 100위로 사라져요. 저 뒤로 사라져요. 이해가 쉽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건바이 건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블로그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건바이 건을 하고 예전에 이웃 몇천 명 있는 이웃을 안녕히 가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 참, 정지훈님 또 주문해 주셨네요. 독서 모임 참여와 독서 모임 운영은 어떻게 달렸나요? 운영은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독서 모임 참여를 할 때는 그 독서 모임을 운영해 주신 분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책을 읽는 방식을 제가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밑줄을 그으라면 밑줄을 긋고 여기 색연필을 칠하라고 하면 색연필을 칠하고 이렇게 따라하는 독서 모임이 됐다가 그분이 생각하는 거를 메모에 적어봐라. 그래서 적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본계적을 자연스럽게 알아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읽으라는 책이 저한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책을 읽는데 스트레스였거든요.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따로 있는데 이분은 왜 자기계발책을 자꾸 읽을까? 이분은 뭐 경제에 관한 책을 좋아할까? 이분은 왜 소설책으로 할까? 그런 물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타겟을 아기, 엄마, 육아맘을 타겟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 육아맘들이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선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 운영할 때는 책 선정이 가장 많이 달랐는데요. 가장 좋았던 거는 참여하는 독서 모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장점을 제가 한 곳에 모아서 나만의 독서 모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여러 가지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민선미 선생님이 하브루타에서 배우신 질문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하브루타 같이 배우신 우리 선배님이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씨 예쁘다는 칭찬도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 다이어트 이성주 선생님께서 운영자만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운영자만 성장합니다. 맞아요. 완전 100% 맞는데요. 저는 저 혼자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성장하고 지금도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처음에는 메모도 하지 않았던 선배님이 본계적을 지금 완벽히 하고 있어요. 본계적을 5줄, 6줄 책을 꽉 채워서 본계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영자만 성장한다기보다는 운영자가 많이 성장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피키피티, 어머 코치님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전 칭찬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PPT,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더 기분이 좋아하는데요. 정말 너무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답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이용하셨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부 지원 사업은 제가 각 지원 도시마다 100% 있진 않아요. 저희 동네는 환경센터, 어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환경센터가 들어오고 그것을 좀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 있는데 그 센터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최근에는 대전시청에서 독서 모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서를 살 수 있는 그 지원금을 주면서 독서 모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많은데 각 시마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정보는 한 곳에 취합되진 않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어머, 박성욱 선배님 떨지 않고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 괜찮았나요? 저는 어떤 내용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실제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강의를 해야겠다. 나 혼자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엄청 떨려서 오늘 하루 종일 떨렸거든요. 청심환을 먹을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떨었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잘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미란 선생님께서 포토샵 강의랑 듣고 싶은데 시간이 2시 애매해서요. 녹화분 들으면서도 강의 들을 수 있나요? 그럼요. 제 녹화분 다 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못 들어오시면 녹화분 그대로 다 보내드릴게요. 할인된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는 제가 이민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후 2시라고 정한 거는 제 주변 제가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육아맘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다는 육아맘들을 많이 도와야겠다. 우리 육아맘들은 나는 뭘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지금까지 애만 키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육아맘들이 일어섰으면 좋겠거든요. 주부이지만 저도 엄마 강사의 타이틀을 적었던 게 정말 주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특별해지기까지 이런 강의를 넣었던 거예요. 박정민 선생님께서 엄마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요즘이었어요. 오늘 강사님의 강의에 큰 자극받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고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답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질문도 올렸었는데요. 엄마들과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액이라도 참여 비용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이런 것 없이 해도 될까요? 아, 완전 초보자 질문.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고요. 돈을 받아도 돼요. 돈을 받아야 해요. 전 처음에 무료로 다 해드렸는데 코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돈을 10,000원을 받고 10만원치 돌려드리면 된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정민 선생님 많은 걸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대가를 받고 돈을 받은 그 이상으로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코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있는데 무료로 해드리면 봉사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동안 봉사 많이 했어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사람들이 돈을 줄까? 나도 돈이 없는데 이분들 돈이 있을까? 돈 받기 너무 미안해.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만큼 돌려드리니까 입금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코치님 8월 31일에 만나서 1대1 상담했을 때 지금 얼마가 필요하세요? 했더니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게 30만 원이요. 이렇게 정말 작은 목소리로 자신 없게. 근데 그때도 내가 3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빠졌었어요. 자신은 없었죠. 근데 코치님의 그때 1대1 코칭 인사이트를 얻고 나도 30만 원 벌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50만 원 가까이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치님께 보고도 드렸는데요. 자, 코치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1대1 코칭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조현건 선생님께서 같은 대여자원이세요. 만나 뵙고 싶어요. 이성경 선생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유서원 선생님은 포토샵 PPT 강의 드리려면 노트북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하나요? 같이 실습 위주인지 어떤 방식으로 강의 진행하나요? 저는 같이 실습을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대신에 제가 일일이 봐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일일이 봐줄 수 없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내가 쉽게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했어요. 같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포토샵의 그 왼쪽에 있는 툴이라고 해요. 그 한 10개, 20개 가까이 있는 툴. 그런 거 일일이 가르쳐 주지 말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쓰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 꺼내세요. 눌러보세요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같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 화면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이크 켜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한 가지 작품이 나오도록 그리고 강의 작품 인증해서 또 채팅방에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생각해요. 정지훈 선배님께서 가격은 어떻게 측정하셨어요? 독서 모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앞서 박경호 코치님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답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니즈님과 이수영 선생님 저와 인연이 있는데요. 이수영 선배님도 저한테 1대1 코칭을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도움 많이 됐고 육아에 대해서 힘을 나게 해주셨고요. 이수영 선배님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오늘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현건 아까 이성경 선생님 코치님 1대1 코칭 어떻게 하나요? 코치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직접? 첫 번째 이제 예전에 이제 무료로 특강을 1대1 코칭 하다 보니까 거의 막 2달씩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5권 사시는 분들만 했어요. 그런데도 막 한 달씩 마감이 돼가지고 지금 10권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제 책을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걸로 독서모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책을 막 몇백 권, 몇천 권씩 막 선물을 했거든요. 책을 내가 산 다음에 좋은 책을 선물해보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독서 모임으로 만드시게끔 그런 의미에서 제 책 10권 사시는 분들 이제 1대1 코칭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혜 선생님도 이제 평생회원이시거든요. 사실 그때 오셔서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런 되게 힘든 그런 가정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200만 원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평생회원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오늘 PPT 제가 솔직히 봤던 PPT 중에 제일 예뻤거든요. 좀 디자인 좀 맡겨야 되겠어요. 디자인 좀. 우리 선생님한테 디자인 좀 맡겨야겠어요. 이런 재능 있으신지 할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내 강점을 숨겨놓고서 내가 뭐라고?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가다 놓고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봉사만 하는 거죠. 나는 돈을 받기에는 미안해, 사람들한테. 저도 사실 그랬었어요. 저도 사실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이거 리미지님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일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받고서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비용을 받지 않으면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용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10,000원을 받았다면 10배의 가치를 돌려주시면 돼요. 내가 10,000원을 받고 10배를 돌려주면요, 그분이 저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료로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요, 포토샵 강의를 무료로 배웠어요. 이런 거 솔직히 배우려면요, 유튜브 보시면 되세요. 혼자 하시는 유튜브 보시면 되세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 좋은 점이 강사님과 소통하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책을 읽고 하셔도 돼요. 일러스트 PPT 책이 없나요? 유튜브가 없나요? 예, 영상만 그냥 보셔도 돼요. 기본적인 거 하실 것들은. 근데 강의를 들으시면은 어떤 코칭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강사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배워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지식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다음에 강의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저는요 그런 걸 장려해요. 우리 강사님도 다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강사님한테 30,000원 배우신 다음에 60,000원에 가서 또 파세요. 저는 그래요. 미국에 가서 500,000원 듣고서 이번에 세미나 들었거든요. 3일 동안. 근데 그거 듣고 와가지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내가 배우신 다음에 돈을 주고 배워야지 그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책도 무료로 선물 받은 거, 도서관에서 빌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 안 읽을걸요? 그냥 돌려줄걸요? 근데 내가 10,000원 주고 사면요, 그거 본전 뽑으려고 책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책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요, 그걸 판매하세요. 온라인 세계에 판매하세요. 제가 어제 하루 영상 판매해가지고 1시간 강의한 거 영상 판매했거든요. 예, 200,000원 수익 들어왔어요. 그것도 보시고 평생회원 또 한 번 가입하셨거든요. 어제 하루만 한 500,000원 수익이 들어왔어요. 예, 오늘도 또 한 번 또 평생회원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는 평생회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 우리 김민혜 선생님 아까 한 분도 그러신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요. 다 환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 내가 가져가는 돈이죠. 벌어가는 추가 금액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회원 하셨으면 좋겠고 또 1대1 코칭 먼저 하세요. 1대1 코칭을 먼저 신청하세요. 책 10권 10만 원도 안 돼요. 그 돈은 투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만나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강사님 그냥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래 한 번은 오셔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가시는 거예요. 전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이해도 되지만은 내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만나면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말마다 전국 투어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대구랑 부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씩 만나고요. 여러분들 한 분씩 성과 나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면요,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식을 판매하면요, 원가가 없어요.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잠깐 우리 김일 선생님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김일 선생님. 독서 모임을 기가 막히게 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마이크 한번 켜시고 우리 김일 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네.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반갑습니다. 김일입니다. 오늘 우리 김민혜 선생님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진행하실 때 같이 함께 하실 때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참여를. 그런데 이런 뒷 배경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었는데 역시 내공이 있으신 분이고 또 이런 준비 기간이 참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정말 엄청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선택,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박형근 코치님하고 1대1 코칭 받은 거. 일단은 만나면 어떻게 내가 방향을 갈지 그게 결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지식을 준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저를 변하게 해준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깨알간거하세요. 항상 이렇게 깨알간거하시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봤어요. 아니 저기 많은 그 실행력을 갖게 됐고요. 실제로 코치님하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저는 그대로 한번 해봐요. 그런데 그걸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이렇게 듣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는 거. 그런데 그거를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김민혜 선생님이 그대로 잘 적용을 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나오는 또 지역 그런 정책 자금들도 활용을 잘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마지막 이 포토샵, 일러스트, PPT 강의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한 거 이거는 정말 따라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꼭 박형훈 코치님 1:1 강의 적극 추천하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해야 된다. 오늘 PPT 정말 깔끔해서 제가 여기 그 채팅방에도 써놨는데 저도 이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혜훈 코치님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따라서 나눠주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전염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우리 코치님 쓰시는 말처럼 땡큐 코로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드립니다. 함께 하시면 분명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 김일 교수님은 이름도 너무 잘 지셨어요. 따라쟁이 연구소예요. 따라쟁이 연구소. 생존독서 따라쟁이 연구소. 제가 처음에 독서 모임을 만드셨는데 무료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엄청 뭐라고 했어요. 다음부터 제 강의 못 듣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딱 그렇게 3주 독서 모임 하신 다음에 바로 유료로 전환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저자분들을 모셔가지고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실행력이 좋으신지 실행이 답이다. 저도 이민규 저자님한테 메일까지 보낼 생각을 못했는데 이민규 저자님도 11월인가요? 그 저자 특강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내가 움직이면요 주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아이 때문이라고요? 우리 김민혜 선생님 아이가 둘인데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니까요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아이 탓, 환경 탓 하지 마시고요. 내가 게으른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매주 저녁 8시에 좋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독서 모임 운영하실 때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격 책정 어떻게 하셨어요? 강사님? 저는 가격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돈을 받아도 될까? 라는 생각에 무료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료로 하니까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무료니까 노력하지 않고 듣고 넘기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 1:1 강의 갔을 때 그때 그렇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1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생존 독서 따라쟁이 김일 대표님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거를 조금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본계적을 좀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1만 원의 가격을 높였어요. 그래서 생존 독서 따라쟁이 독서 모임도 제가 많은 도움을 얻고 많이 또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또 칭찬해 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오늘 홍보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2020년이 최고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내 최악의 해였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20년이 있어가지고 이런 김민혜 강사님 이런 강의를 듣고 생존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또 박형근 코치의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던 그런 한 해가 되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민혜 강사님 강의 들으신 분들 메신저를 위한 중국방 채팅방에다가 후기 3줄 이상씩
후기를 남기는 게 예의예요. 작은 예의입니다.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혜 강사님께 다시 한 번 박수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댄스 한번 추셔야 돼요. 댄스. 강사님 연습하셨다면서요. 빨리. 재밌어요. 저 지금 되게 홀가분해요. 오, 이제 다리 펴고 주무시겠네요. 댄스 한번 추세요. 댄스. 김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상인 선배님 아니겠어요?